실바니아와 프리도니아의 사례로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국가가 소득 수준이 더 높다고 한다면, 잘 사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가 왜 잘 살게 되었을까? 왜 소득 수준이 높아졌을까에 대한 원인을 우리가 두 가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생산 요소의 축적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생산성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지만 생산 요소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것은 1인당 생산 활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본 스탁의 양. 그래서 1인당 자본 스탁 혹은 뭐 근로자 1인당 자본 스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캐피탈 스탁이고요. 제가 말할 때는 스탁이라고 하고 쓸 때는 스톡이라고 쓰겠습니다. 1인당 자본 스탁이고요. 자본 스탁은 그러니까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생산 요소와 구별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특징이 바로 축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ccumulation, 축적이죠. 노동은 축적 가능한 생산 요소라고 우리가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 활동에 투입되는 생산 요소 중에 우리가 노동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레이버라고 하는 것은 생산 활동에 투입될 때 레이버 서비스를 생산 활동에 투입하는 것이지 축적 가능한 생산 요소라고 우리가 레이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노동 서비스를 통해서 강의라고 하는 아웃풋을 생산하는 것이지 레이버는 사실상 축적 가능한 생산 요소라고 우리가 구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한 국가의 소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두 번째 어떤 요소라고 한다면 그것은 생산성입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를 더 많이 가지고 있거나 축적 가능한 생산 요소를 더 많이 가지고 있거나 1인당 자본 스탁이죠. 1인당 자본 스탁이 더 높거나 혹은 생산성이 더 높다면 그렇다면 이러한 국가의 1인당 소득 수준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생산성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생산성을 우리가 다시 두 개의 컴포넌트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아까도 보셨지만 첫 번째가 기술 수준이고요. 테크놀로지고 두 번째가 효율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가의 생산성이 높다면 그것은 기술 수준이 높기 때문이거나 또는 효율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 R&D 그다음에 지식의 어떤 확산, 과학적인 발견, 뭐 발전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통칭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한국은 기본적으로 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이라든가 혹은 뭐 IT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가 간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효율성인데요. 효율성은 아까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몇 개의 단어로 요약해 보자면 국가의 어떤 경제 구조, 오거나이제이션, 그 다음에 인스티튜션, 이건 우리가 제도라고 보통 번역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인스티튜션은 사실 앞에서 보셨던 마지막 보다 근본적인 요인인 펀더멘털에 가까운 것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뭐 이피션시와 인스티튜션을 연결시켜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이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더 근본적인 요인, 우리가 근본적인 요인을 이제 펀더멘털이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에서 구분해 보려고 하는 것은 1인당 소득 수준의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 다시 말씀드리면 1인당 자본 스탁, 생산성엔 다시 테크놀로지와 이피션시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하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근본적인 요인, 그걸 우리가 펀더멘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proximate cause라고 한다면 이건 뭐 보다 더 직접적인 요소들, 그래서 생산 요소, 그 다음에 생산성 중에서 테크놀로지, efficiency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보다 근본적인 요인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직접적이라고 얘기했던 그 요인들에 영향을 주는 보다 더 근본적인 것들. 그래서 근본적인 요인들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다음에 나오니까요. 뭐 정치 시스템이라든가 혹은 뭐 그 국가의 재산권이 얼마나 잘 보호되고 있는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펀더멘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 국가의 소득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들, 메이저 팩터들은 바로 첫 번째, 자본 축적, 얼마나 많은 자본 스탁을 축적해 왔는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자본 스탁을 축적했는가, 자본 스탁. 두 번째가 생산성, 여기에는 기술 수준 혹은 뭐 기술 진보, 기술 발전 뭐 다 괜찮습니다. 진보 혹은 기술 발전. 그 다음에 효율성 구분이 되고요. 세 번째로 바로 펀더멘털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캐피탈 어큐뮬레이션 우리가 여기서 보고요. 이어서 프로덕티비티, 그 다음에 이어서 펀더멘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생산함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본 축적에서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활동에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도구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머신이라든가 뭐 자동차 혹은 운송 수단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건물, 다양한 설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자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뭐 온라인 강의를 하지만 제가 학교 강의실에서 강의를 한다면 강의를 하는 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시설들은 다 캐피탈이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건물, 강의실, 그 다음에 뭐 제가 보드를 사용할 것이고요. 필요하면 슬라이드, 프로젝터를 사용할 것이고, 그 다음에 보드가 있고요. 뭐 마커, 컴퓨터,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상 다 자본이냐 노동이냐를 구분한다면 자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동자가 더 많은 자본을 생산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면 당연히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한 사람이 생산활동에 더 많은 자본 스탁을 사용할 수 있다면 당연히 더 많이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본은 어떻게 축적이 되냐면 투자를 통해서 자본이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라고 하는 것은 자본 스탁을 늘리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인베스트먼트, 투자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소비하지 않고 새로운 자본을 만드는 데 투입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투자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비가 아니라 새로운 자본을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들을 우리가 인베스트먼트다, 투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생산함수에서 보긴 하겠지만 뭐 당연히 노동도 중요합니다. 노동도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노동을 직접적으로 보지 않고요. 1인당 자본 스탁이 얼마나 되는가, 그러니까 K와 L을 동시에 고려할 수도 있고요. 자본과 노동을, 캐피탈과 레이버를 동시에 고려할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2차원의 문제를 사실 두 개를 고려해야 되니까 2차원의 문제를 이렇게 표현하면 1차원의 문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1인당 자본 스탁, 자본이 얼마만큼이고 노동이 얼마만큼 투입되는가를 뭐 동시에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 문제를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1인당 자본 스탁으로 변환하면 조금 더 쉽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생산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빨간색이 눈이 좀 아파서 파란색으로, 초록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생산성은 기술 진보, 기술 발전과 효율성으로 우리가 정의한다고 했습니다. 두 개의 곱셈이라고 했고요. 곱셈으로 정의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국가 간의 생산성의 차이가 얼마만큼이 기술 수준의 차이고 얼마만큼이 효율성의 차이인가를 계산할 때 이 곱셈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